산타를 믿으면 동심이 살아있고 산타를 믿지 않으면 동심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산타클로스. 그런데 산타클로스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이번 시간은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성탄절 이브 때 착한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고 호련히 떠난다는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은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기는 했지만 실제 존재했던 인물을 기초로 삼아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산타클로스의 실제 모델은 누구일까요? 주인공은 바로 로마 제국 시절 속주였던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태어난 가톨릭 대주교 상투스 니콜라우스입니다. 라틴어인 상투스 니콜라우스는 영어로는 세인트 니콜라스, 우리는 성 니콜라스라고 부르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신터클라스라고 부르던 발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산타클로스가 된 것입니다. 니콜라우스는 270년경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부모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로 인해 어린 나이에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죠. 그런데 니콜라우스는 그 많은 돈을 평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니콜라우스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신부가 되는데요. 나중에는 대주교까지 됩니다. 그래서 니콜라우스가 세상을 뜬 뒤 거룩하다는 뜻의 상투스를 받게 되고 그의 선종일 12월 6일은 축일로 지정됩니다. 대주교 니콜라우스의 활동 지역은 터키 남서부 지방의 리키아 중에서도 미라라는 도시였는데요. 4세기 초에는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터라 투옥 생활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 역시 또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으면서 마음 편히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니콜라우스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난한 집안의 세 딸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딸 셋을 둔 아버지가 재산 탕진 후 너무나도 가난해서 딸들을 시집 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매정한 아버지는 딸들을 사창가에 팔아버리려는 나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니콜라우스는 딸들을 돕겠다는 결심을 하는데요. 남몰래 밤에 그 집을 찾아가서는 딸 셋이 결혼하기에 넉넉할 정도의 황금이 들어있는 자루 3개를 3일에 걸쳐 하나씩 던져놓고 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니콜라우스의 선행은 이 외에도 억울함을 뒤집어쓰고 사형이 선고된 죄인들을 석방시킨 일 등 엄청 많은데 이로써 항해사, 어부, 여행자, 구두닦이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니콜라우스를 수호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니콜라우스는 343년 12월 6일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후 그의 명성은 온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가톨릭 국가들이 상투스 니콜라우스의 축일을 전후해서 가난한 이웃 집에 몰래 선물을 놓고 가는 풍습이 생겨납니다. 초창기에는 신발에 선물을 몰래 놓고 갔다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양말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16세기 초인 1517년 유럽에서는 마르틴 루트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톨릭에서 분파된 새로운 종교인 개신교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은 가톨릭 성인들의 축일을 기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네덜란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존하다 보니 예외적인 국가였습니다. 네덜란드어로 상투스 니콜라우스는 신터클라스로 발음되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신터클라스가 12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착한 어린이에게는 선물을, 평소 나쁜 짓을 많이 한 어린이들에게는 매질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이후 네덜란드 사람들 중 다수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뉴욕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들은 미국에서도 신터클라스의 축일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로써 네덜란드어 신터클라스는 영어인 산타클로스로 변형됩니다. 만약 네덜란드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산타는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산타클로스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아야 하는데요. 미국은 16세기 영국이 개척한 식민지로서 초기에는 13개 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대거 이주가 시작되었는데요. 1773년 영국 본토의 과도한 세금 징수에 반발하는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영국과 전쟁이 벌어졌지만 미국인들은 결국 1776년 독립을 이뤄냅니다. 시간이 흘러서 19세기 초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많았던 뉴욕의 이야기입니다.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흥청망청 노는 분위기가 되자 이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의 정신을 상징하는 성 니콜라스를 뉴욕의 상징으로 삼자는 주장이 1804년 골동품 수집가인 거부 존 핀타드에 의해 제기됩니다.
이어서 1823년 미국 뉴욕의 작은 신문인 트로이 센터널에 익명으로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는 제목의 56행짜리 시가 실리는데요. 내용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8마리의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탄 성 니콜라스가 선물을 주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실존 인물이었던 성 니콜라스가 훗날 산타클로스로 불리게 되고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는 인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출렁이는 산타클로스의 풍채와 흰털이 달린 붉은색 복장은 어떻게 해서 유래한 것일까요? 네덜란드에서는 신터클라스의 체구가 마른 편에다가 복장은 초록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63년 미국의 시사 만화가인 토마스 나스트가 하퍼스 위클리라는 잡지에 풍채가 있는 산타클로스의 사파를 그리면서 오늘날의 뚱뚱부 할아버지로 변모합니다. 더불어 1881년 1월 1일자 하퍼스 위클리 표지에 붉은색 의상을 입은 산타클로스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이후 흰털이 달린 붉은색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의 대중화는 코카콜라의 광고가 이끌어냅니다. 코카콜라는 주로 여름에 잘 팔렸는데 겨울까지 소비를 확장하기 위해 1931년 산타클로스를 광고 모델로 사용하면서부터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산타클로스는 북유럽의 전통과는 차별화된 미국만의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서 변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타클로스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타의 존재에 대해 있다 없다라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이러한 유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